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뉴스입니다. 대전 둔산과 노은지구 등이 지난해 재건축 특별법 대상 지역이 되면서 개발 기대감이 컸는데요. 최근 발표한 재건축 선도지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개발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최선중 기자입니다. 대전 지역 노후 계획 도시 정비 사업 대상지는 대전 둔산과 노은지구 등 6곳입니다. 그러나 이 정비 사업을 먼저 추진하는 선도지구 대상에는 지방이 제외되면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재건축 사전 동의 과정에서 입주민 81%의 높은 찬성을 이끌어냈던 일부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선도지구 선정 평가 기준을 보면 재건축에 얼마나 많은 주택과 세대가 참여하는지, 정비 사업의 파급 효과와 주차나 소방 조건이 얼마나 열악한지 등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 등의 기준인데 주민 동의 여부 배점이 가장 높아 선도지구 지정 기대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같이 동시에 하는 줄 알았는데 먼저 수도권 먼저 하고 지방도시는 시차를 두고 이렇게 하는 걸로 늦게 알았습니다. 또 선도지구 신청은 단일 아파트 단지는 불가능하고 여러 단지를 묶어 3천 가구 이상 보여야 하는데 대전은 이를 결정할 지구 단위 개발 계획 수립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아파트들이 통합하여서 추진하는 단지들이 존재하는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례나 이런 관리 용역 같은 게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대전시는 지구 단위 개발 계획을 위한 용역 결과가 내년 초에 나올 예정이라며 다음 달 주민 설명회를 열어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용역과 좀 병행해서 기존 노후된 그 택지개발지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조사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외 논란에 국토부는 선도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에 폭등한 공사비는 재건축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안전지사 등에게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는 안전지사가 김 씨에게 8,300여만 원을 배상하고 충남도는 이 가운데 5,300여만 원을 공동 책임지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전지사의 성폭행과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벌어진 2차 피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며 3억 원 상당의 위자료와 치료비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또 직무수행 중 벌어진 범죄인 만큼 충남도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주의 한 마을 주민들이 온종일 인근 채석장에서 날아오는 분진과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십수년째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법적 제재 기준보다는 피해 정도가 낮게 나오면서 별다른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곽동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틀에 희뿌연 먼지가 수북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문을 손으로 쓸자 먼지가 그대로 묻어나옵니다. 인근 채석장에서 날아온 분진 때문입니다. 문도 못 열 건들어 세차를 뭐 하루도 안 가고 아주 먼지가 엄청나게 앉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시로 돌을 쪼개는 작업이 이뤄지지만 살수 장비 가동이 한계가 있다 보니 육안으로도 곳곳에서 분진이 발생하는 게 보일 정도입니다. 물을 뿌리긴 해야죠. 비상먼지 날아가는 거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이제 분무기처럼 이렇게 뿌리는 게 있어요. 관공서와 업체에 민원을 넣어도 그때뿐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기다려보라든가 뭐 가서 이제 확인해서 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이지 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소음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해당 마을 등 4곳에서 측정한 사후 환경 영향 조사에서 소음 정도가 법적 기준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달리 문제 삼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애들이 일요일 토요일 넘어오면 엄마 너무 심해 소리가 애들이 잠을 못 자요. 우리네들이 시끄러워 죽겠다고. 업체 측은 소음이나 대기질 등을 법적 기준에 맞춰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저감 조치 이행 등을 충분히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과 법적 기준을 충족해 문제가 없다는 업체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공주시는 빠른 시일 안에 현장 실사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곽동화입니다.
마늘 수확을 앞두고 2차 생장을 해 상품성이 떨어지는 벌마늘 피해가 제주와 전남 등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증하자 정부가 농업 재해로 인정했는데요. 충남에서도 피해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제대로 된 피해 조사와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지은 기자입니다. 수확을 앞둔 마늘밭에 잡초들이 무성합니다. 2차 생장이 진행된 벌마늘 피해가 잇따르자 수확 포기까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 벌마늘은 먹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알맹이가 여러 쪽으로 갈라지고 제대로 연글지 않아 상품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속상한 건 말 못해도 죽을 맘이죠. 뭐 넘들은 잘 되는데 왜 이렇게 우윗밭은 이렇게 잘 됐는데 왜 여기 이러냐고요. 앞서 제주와 전남, 경남 등 남부지방에서 보고된 벌마늘 피해는 농업재해로 인정받았지만 태안과 청양 등 충남 지역의 피해 현황은 아직 집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확을 포기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자니 참 억울하고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밭 메고 그냥 수확하려고 그러는데 수확해놔도 이게 팔 데가 없어요. 벌마늘 발생 원인으로는 잦은 비와 겨울철 기온 상승 등 이상기후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인해서 온도 상승이라든지 이런 이제 기후가 변함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많이 더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집계한 벌마늘 피해 규모는 약 2,000헥타르, 전체 마늘 재배 면적의 11.7% 수준. 여기에 충남 지역의 피해까지 추가 확인되면 올해 마늘 생산량은 평년 대비 7%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경쟁 입찰과 관련해 상인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전시가 상인들의 면담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대전시는 오늘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지하상가 상인들이 집회를 열고 경쟁 입찰 중단과 점포 사용기간 연장, 이장우 대전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자 오는 27일 이 시장과 상인들의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는 오는 29일까지 대전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법인의 신청을 받아 30일 440개 개별 점포에 대한 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면담을 통해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대전시가 자동차 바퀴 생산업체인 코리아휠과 1,17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코리아휠은 대전 평촌 산업단지 10만 제곱미터 규모 부지에 현재 보령에 있는 자동차와 트레일러용 바퀴 생산 시설을 이전하고 일부 시설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규 직원 채용 시 지역 자동차 관련 특성화고 졸업생을 우선 채용할 계획입니다. 대전시는 코리아휠의 직원이 200여 명, 매출액은 1,180억 원에 달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동물의 행동을 이해하고 교감하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 같습니다. 복잡한 동물의 행동을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개발됐는데 정확도가 높아 다양한 활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혜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쥐 한 마리를 카메라 5대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육안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동작들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연구진은 생쥐의 코와 목, 네 다리 등 9개 지점을 정하고 이들 골격의 3차원 움직임을 쫓았습니다. 시간에 따른 9개 지점의 위치 정보를 AI에게 줬더니 유사성이 높은 행동들을 묶어 1차로 분류하고 다시 정형화된 행동 패턴을 묶어 뒷발로 서기와 네 발로 걷기, 멈추기, 털 고르기 등으로 군집화했습니다. 사람이 직접 분류한 것과 정확도가 거의 일치했습니다. 패턴이 너무나 무궁무진한 그런 동물에서도 그 반복되는 패턴을 쉽게 찾아낼 수 있었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인간이나 영장류 같은 더 고차원적인 그 생물에서도 서틀로 이름 붙여진 AI는 인간과 원숭이의 동작 등 영장류 행동 분석에도 적용 가능한 수준입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아주 미묘한 행동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행동을 예측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연구진은 행동분석 AI 기술이 발전하면 반려동물 산업을 비롯해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상 행동 감지, 나아가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 활용 분야가 크게 넓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평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는 오늘 세종시에 있는 대전교구청 성모당에서 가정과 생명을 위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미사에 앞서 참석자들은 생명수호와 가정수호를 외치며 대전교구청에서 세종시청까지 생명 대행진을 펼쳤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5-3부는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수십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브로커 43살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46살 B씨와 사채업자 등 다른 공범 4명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서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 알코올 중독자 명의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뒤 깡통 전세로 임대해 2019년 1월부터 세입자 15명에게 보증금 13억 6,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경매를 통한 피해자 구제 가능성이 높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청양군 청양읍의 한 택배 대리점에서 불이 나 택배 물품과 건물 일부가 탔습니다. 불은 1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고 택배 물품이 타면서 소방서 추산 4,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내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가 과열되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시민 안심보험에 멧돼지나 뱀 같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장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그동안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 11개 항목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야생동물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도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